예, 안녕하십니까. 239입니다. 오늘은 그 D&D를 시작하시기 전에 궁금증들이 다들 많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추려보니까 10가지 정도가 궁금하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단편적으로는 제 유튜브에 보시면 군데군데 많은 사항들이 이미 다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한목에 몰아서 여러분들이 그 당뇨 관리하시면서 D&D를 먹어야 되겠는데 궁금한 사항 10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1번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번이 뭐냐, D&D 식사 그럼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이거야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자,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인가 가래로 막을 것인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당뇨에서 탈출하는 시기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라 진단이 되었다거나, 당연히 당뇨 전 단계에서는 조금만 관리하면 금방 그런 공포심에서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당뇨가 좀 있다, 그때 시작하십시오. 아니면 이미 내가 당뇨 약을 먹고 있어. 하루에 한 번을 먹든 두 번을 먹든. 그런데 약의 용량이 점점 올라가요. 또는 내가 느끼는 약간의 다리 저림도 있어. 말초혈관에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손발이 저려요. 당연히 그때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호미로 막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눈이 안 보인다거나 귀가 안 들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이전이 됐다거나 그렇게 되면 가래로 막게 되지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때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1형 당뇨는 이미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어서 C펩타이드 기준으로 볼 때 1.1 이하 0.6이 됐을 때 1형 당뇨가 진단이 되거든요. 그때는 당뇨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제발 정말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단계, 내가 이제 당뇨 첫 단계다 그러면 이때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D&D 드시는 분들 보면 3개월 만에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첫 단계는 다 끝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고혈압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고지혈증. 그 약을 다 떼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당뇨는 시작할 때 초기에 D&D를 시작하셔서 건강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막 C펩타이드가 수치가 너무 떨어지거나 당뇨약을 막 2번, 3번 먹거나 또는 인슐린 주사까지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D&D 식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당뇨에서 일찌감치 탈출하시더라.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그러면 D&D 식사는 얼마 동안 먹어야 되느냐 질문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먹어야 돼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얼마 동안 먹어야 되냐, 딱히 기준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혈당이 공복 혈당이 한 100 정도만 된다, 또는 식후 혈당이 한 150, 60 정도 된다 하면은 그때는 D&D 식사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이제는 내가 스스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내 몸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럴 때, 그리고 또 당뇨 약을 내가 안 먹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식단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 관리하시고 하면은 당뇨에서는 탈출해요. 그래서 뭐 이건 D&D 식사는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1형 당뇨가 되어서 2형 당뇨가 되어서 합병증이 10가지 정도 있다거나 1.5형 당뇨가 되어서 이미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었다거나, 아니면 이미 파괴가 일어나서 이미 C펩타이드의 수치가 너무 떨어졌다거나, 또는 내가 이미 자가면역성 문제로 어떤 그 가드 수치가 매우 좋지 않다거나, 뭐 가드 수치가 높아지면은 자가 면역이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먹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2년, 3년 이상도 D&D 식사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다수 2형 당뇨쯤은
거의 1년 안에 합병증이 왔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이 1년 안에 D&D 식사를 다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정말 초기에 잡으십시오. 매우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먹어야 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시면 혈액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잖아요. 그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에게 상의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당뇨인데 이 D&D 식사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합니다, 질문을. 제가 먼저 질문 드리죠. 새우 알러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갑각류 일종이니까 귀뚜라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그 식품 알러지가 있는 거 검사를 하면 약 200여 가지 우리 검사를 하잖아요. 저도 뭐 참고로 번데기 알러지가 있습니다. 또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복숭아는 그런데 저는 깎아주면 다 먹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한 200명, 300명당 1명 정도로 이 새우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약하게 해서 먹거나 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우 알러지 있는 부분만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혹시 새우 알러지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고요. 네 번째, 그러면 식사하면서 당뇨약 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미 네 번째 질문은 이미 제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답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당뇨약 끊는 것은 일단 내 혈당이 스파이크가 오지 않고 공복도 안정적으로 혈당이 유지가 되고, 또 식후 하루에 3번 있는 그 식후 혈당에서 안정적으로 140, 50 정도만 되더라도 당뇨약은 이미 충분히 끊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식이요법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뭐 흰밥으로 된 거, 흰쌀, 떡 막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빵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은 철저히 해서 허벅지 운동 열심히 하시고, 허벅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당뇨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또 5번째, 이미 인슐린 주사 끊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당뇨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뇨약을 하루에 2번 먹던 것을 1번으로 줄이고 결국은 당뇨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인슐린 주사는요, 여기에 지금 저하고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50단위, 60단위가 이제 약 주사로서는 최대치인데, 그 이상에 맞는 분들도 있어요. 80단위, 100단위, 140단위까지 맞는 분이 있어요. 정말 무섭죠? 주사는 3, 40단위만 맞아도 이미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막 70, 80단위, 100단위, 140단위. 이분들이 어떻게 다 주사를 뗐느냐? 매우 쉬워요.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주사를 막 20, 30단씩 찌르거든요. 조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후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저혈당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때 사탕 같은 거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또 한 2시간 후에 혈당이 확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주사는 이게 혈당이 낮아지면 좋아질수록 서서히 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60단위 주사를 맞았으면 D&D 시작하시면 거의 일주일 이내에 거의 50% 주사량이 줄어드는 걸 제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60단위 맞았던 분들이 벌써 기절을 반절로 줄이게 될 것이고, 초속 주사도 반절 줄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쯤 되면 안정적으로 60단위 맞던 분들도 30단위 그 정도로 충분하고, 한 3개월쯤 지나면 거의 한 70% 주사를 빼는 것 같아요. 물론 조건이 하나 있죠. 우리가 여기서 가이드라인, 뭘 먹어야 되느냐, 뭘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지켜줬을 때, 그리고 제가 12일 전에 당뇨, 여러분 이 음식 드세요라고 하는 제 유튜브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도 찬찬히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6번째 질문이 뭐가 있냐면, 그럼 우리 D&D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먹는 방법과 보관 방법 알려주세요. 근데 당연하죠. 우리 몸을 살리는 거잖아요. 식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관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싼 것도 아닌데 이걸 잘 보관해야 되죠. 내 몸을 살려줄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냉장 보관, 냉장고에 두셨다가 보관을 하시고, 먹는 것은 단순해요. 우리 집집마다 모두 텀블러가 있어요. 그 텀블러에 한 200ml 약간 뜨뜻미지근한 물, 찬물이면 절대 안 됩니다. 찬물로 이거 D&D를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고 어떤 분은 속이 막 애려요. 쓰리고 애리고 막 명치 끝이 아프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 당뇨가 이미 심해지신 분들은 이미 소화제를 드시고 계세요.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소화제를 또 달고 살아요. 그런 분들이 차가운 거에다가 이 단백질 성분을 타서 먹으면 속이 아파요. 애려요. 쓰려요. 명치 끝이 아파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물, 될 수 있으면 약간 따뜻한 물에다가 200ml 물에다가 텀블러에 흔드셔서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근데 드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당뇨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그 유튜브를 참조하셔서 그걸 보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당연히 보관 방법은 냉장.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이, 그러면 D&D 식사할 때 D&D만 먹나요? 아니지요. D&D만 먹으라고 할 때는 한 2주 정도는 이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식습관, 나쁜 식습관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때는 정말 D&D만 가지고 해보세요 라고 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혈당이 안정화되고 약도 줄이고 인슐린 주사도 줄이면서 제가 이 음식 드세요 라고 하는 그 굉장히 긴 분량의 시간입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D&D와 함께 샐러드 있잖아요. 샐러드 한 접시에다가 해서 이것저것 야채류 이런 샐러드를 같이 드시면 굉장히 포만감이 있어요. D&D 자체가 속에 들어가면 부건히 불어요. 그래서 포만감이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D&D는 이미 탄수화물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탄수화물도 있으니까 내가 굶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영양소는 단백질까지 다 포함해서 고려되어 있고 내 몸을 살려주는 것이니까 D&D만 초기만 그렇고 나중에는 이런저런 음식을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체중관리 꼭 하시고요. 내가 적정한 체중관리가 될 때까지는 체중도 좀 빼세요. 운동하시고 좀 덜 먹고 그러면 체중도 빠지고, 고혈압 있는 분들, 고지혈증 있는 분들 D&D 식사 하시면 다 약을 빼는 것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그러면 D&D 드시면서 운동은 열심히 할수록 좋으냐 질문합니다. 운동은 뭐 해요?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죠. 운동은 걷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빠르게 속보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시간이 많으신 분들 욕심내서 하루에 막 3시간씩 걸어버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혈당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식후에 딱 1시간씩만 하세요. 1시간.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운동 추천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허벅지 근육이 강해져야 돼요. 허벅지 근육. 가장 좋은 게 뭐냐? 걷기만 하면, 무작정 걷기만 하면 발목 근육만 좋아져요. 종아리하고. 그러나 우리 당뇨인들은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네에 가면, 아파트에 사시거나 그러면 동네 어디 가면 다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 레그 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단 있죠? 계단. 아파트 계단 올라가세요. 1층에서 20층까지 서서히 올라가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한 30분 걸려서라도 올라가세요. 내려올 때는 계단을 오시면 안 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기. 그렇게 하시면 정말 한 달이면 여러분들 그 허벅지 근육이 매우 튼튼해집니다. 혈당은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조절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당뇨인들은 꼭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 오케이, 좋아요. 1시간. 그 이상 하지 마세요. 더 오래 하면 할수록 혈당 올라갑니다. 아이러니 하시죠? 올라갑니다. 1시간. 그 다음에 걷기 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내가 허벅지 근육 빨리 강화시켜야 되겠어. 그러면 아파트 계단 올라가기. 다음 9번째. 그럼 내가 이게 아픈데 혈당을 매일매일 막 찔러대야 됩니까? 혈당을 당연히 해야죠. 왜냐? 하루에 4번을 제가 하라고 합니다. 아침 공복, 일어나자마자 찌르지 마시고,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 손도 좀 풀고, 이렇게 해서
한 5분 10분 딱 이렇게 몸 푼 다음에 그때 공복 재보세요. 그 다음에 식후 하루 3번 될 수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왜냐, 왜 하루에 4번을 초기 해야 되느냐, 그래야 내가 혈당 관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고 뭘 먹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바로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먹는 음식 속에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번 끼니에는 뭘 먹었는데 이거 먹었더니 지금 올라가네, 이거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 몸에서 보내는 경고음, 바로 혈당. 그래서 초기에는 하루에 4번씩 꼭 재보세요. 관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음식 피해야 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우리가 D&D를 먹으면서 그러면 추가로 뭐 따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상세하게 유튜브에 촬영을 해놨지만은 뭐냐, 우리 당뇨인들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수면 부족, 수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혈당, 공복 혈당 무조건 올라갑니다. 150 찍습니다. 170, 80 찍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무조건 혈당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뇨인들은 꼭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반드시 12시 전에 주무세요. 12시, 11시에 자요. 자려고 노래 가세요. 절대 휴대폰 보지 마시고 게임하지 마시고 12시 전에 주무셔서 7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혈당도 잡히고 혈압도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는 내가 받고 싶어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 스트레스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재면은 우리가 호르몬 활동에서 그 스트레스 지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도 따로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당뇨가 심하신 분들 보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음의 평안, 안정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열받지 마세요. 열폭하면 무조건 혈당 올라갑니다. 누구하고 싸우거나 막 이러면 무조건 혈당 올라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세요. 정말 잠은 잘 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수면은 제가 강조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무조건 당뇨 심해집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했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해놓은 그 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특히 당뇨인 여러분, 이 음식 드세요 라고 하는 그 유튜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